네, 수도권 지역, 특히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인근 지역에 뭐 30만 가구 정도, 서울을 포함한 30만 가구 정도로 공급하겠다. 향후 2026년도 더 길게 봐서는 2030년도까지도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2기 신도시도 채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굉장히 반발이 심합니다. 지금 현재 부천과 고양시 같은 경우도 그 주변에 있는 일대 신도시, 2기 신도시들이 아직까지 미분양 또는 아직까지 분양 물량이 남아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겠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또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시킬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또 대통령이 바뀌는 다음 대통령 때도 이 사업이 계속 이루어질까라는 생각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발표만 됐다고 해서 좋을 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특히 토지 가격만 오르는 형태가 또 될 수도 있다는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용이 어떤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은 작년부터 발표가 됐던 내용이고요. 9.13 대책 이후에 9월 21일 3만 5천 가구, 이때는 신도시란 말을 쓰질 않았습니다. 3만 5천 가구 정도 수도권 지역에 공급을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12월 19일 그해 12월 19일 날 15만 5천 가구를 발표하면서 남양주라든가 뭐 현재 과천, 그다음에 현재 서울에서 가까운 인근 지역에 네 군데를 지정을 해가지고 현재 15만 5천 가구,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게 11만 가구, 그래서 총 토탈 30만 가구가 됩니다. 대규모, 중규모, 또 소규모 해서 나눠서 진행되는데요. 중소규모 같은 경우는 서울과 경기 일대에 들어갑니다. 인천 지역은 거의 없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규모 같은 경우는 경기도 일대 현재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봤을 때는 경기, 인천, 서울 나눠지지만 경기도가 월등히 많은 걸 보실 수 있고요. 시행사 같은 경우는 뭐 LH라든가 지자체 또는 현재 SH공사 이게 같이 진행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향후에 어떤 식으로 현재 진행시킬 건가에 대한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발표가 된 거고요. 1차로 발표됐던 3만 5천 가구 중에서 실제적으로 서울 지역의 뭐 성남구치소라든가 개포동 재건마을 또는 비공개 9개 부지, 또 경기도 일대 광명, 의왕, 성남, 시흥, 의정부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상금이 나가고 있는 형태고요. 행복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신혼희망타운 이런 걸 쓰기 위해서 현재 이 토지를 현재 대거 매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 5천 가구를 시작으로 해서 2019년도 상반기에 지구 지정을 완료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지금 현재 이 상태도 굉장히 진행 속도가 빠르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현재 사업은 어느 시점에서 완료가 되는가가 중요하지, 그 사업이 현재 발표가 됐다라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2차 발표된 것이 현재 네 군데죠. 현재 그래서 남양주와 하남, 인천, 과천까지 했을 때 과천의 과천지구부터 하남의 현재 교산지구, 남양주의 왕숙지구, 그다음 인천의 계양 테크노밸리까지 했을 때 인천 지역 같은 경우도 신도시가 현재 검암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현재 펼쳐지고 있는 상태고요. 대형 택지개발지구가. 하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사신도시부터. 남양주 같은 경우는 현재 진접을 중심으로 한 다산신도시. 과천 같은 경우는 업무 복합단지가 만들어지고 있는, 또는 재건축 단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재건축 단지를 진행하고 있는 단지 내에 현재 지역민들 같은 경우는 좋아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과천 같은 경우는 현재 주민 공청회조차도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 세 개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현재 현장을 가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반대를 한다는 내용의 플랜카드가 굉장히 많이 여기저기 걸린 거 보실 수 있고요. 주말마다 집회를 열어서 실제적으로 3기 신도시 적극 반대한다라는 내용도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앞으로 또 사업을 어떻게 진행시킬 건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마찰이 심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수도권 지역은 1기부터 3기까지가 이제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1기 신도시는 뭐 분당, 일산, 뭐 판교, 중동 이런 지역들을 아실 테고요. 2기 신도시가 지금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지역들이죠. 인천 검단이라든가 김포 한강 신도시, 파주 운정, 양주 옥정지구, 그다음에 남양주 같은 경우도 뭐 이미 그 지역 중에 대거 대량의 물량들이 공급되고 있고, 위례 신도시라든가 판교, 수원, 광교, 동탄 1, 2지구. 이 중에서도 실제로 2기 신도시 중에서도 가장 성공적인 지역은 판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 지역에서도 굉장히 가까우면서 특히 강남권과 가깝고 교통망 괜찮고요. 광역교통망부터 해서 실제적으로 현재 급행철도까지도 같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업무타운도 조성되면서 그 주변에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진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현재 말씀드린 대로 2차 지구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현재 서울 경계로부터 한 반경 한 10km 이내, 5km까지도 되겠습니다. 그 정도 이내고요. 지금 발표된 고양 창릉이라든가 아니면은 현재 부천 대장지구 같은 경우는 서울 경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지금 5km 이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현재 분양을 앞두고 있는 2기 신도시에서 반발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얼마나 공급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제대로 공급이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고양기 3만 8천 가구, 부천이 2만 가구 정도에서 한 6만 가구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가 현재 5만 가구 정도는 현재 중소규모로 해서 서울과 경기 지역에 포진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소규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로 발표된 게 17곳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해서 3만 5천 가구입니다. 작게 현재 택지개발사업지구 100만 평 미만짜리들 말씀드리는 거고요. 2차 같은 경우 38곳에 3만 9천 가구,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현재 3차 같은 경우는 26곳에 5만 2천 가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서울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철도 부지라든가 역세권 부지들, 복합환승센터라든가 아니면 현재 문화산업단지 또는 마곡 R&D 주변 이런 지역으로 많이 들어간다. 또 현재 실제로 국유지나 현재 시유지가 갖고 있는 조금 놀고 있는 땅들을 많이 활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면 물론 이제 공공 임대주택 비율이 상당히 높은 어떤 주택단지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진행된다면 서울 지역에 있는 집값을 좀 잡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지만 서울 지역에 있는 집값은 서울일 뿐입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도는 경기도일 뿐이고요. 경기도 지역에서 서울로 현재 다시 이주하는 재입주의 비율이 또 높아지고 있다. 그 이유 때문이라도 또 서울 지역의 공급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현재 서울 지역은 가격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도 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향후 추진은 어떻게 되냐면요. 2020년부터 입주자 모집 분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실제 중소규모 같은 거는 내년부터 분양을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2023년도 정도 되면 입주를 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도시 100만 평이 넘어가는 지금 말씀드렸던 현재 한 7, 8개 현재 지정된 신도시 같은 경우는 2022년도부터이기 때문에 2025년도 정도나 돼야 입주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30만 호가 언제까지 끝나냐 봤을 때도 입주자 모집계 분양 계획이 2026년도까지 잡혀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적어도 이 사업이 그대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2028년 좀 늘어진다 하면 거의 2030년도까지 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런 것들 때문이라도 아무래도 조금 피로감을 더 느끼면서 서울 지역에 현재 더욱더 가격을 부추길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인근 지역의 토지가 올라가면서 그 주변에 있는 현재 임대료도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사업 부지 확보를 어떻게 할 거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실제적으로 올해 벌써 22조 원이라는 보상금이 책정됐습니다. 토지 보상금, 특히 이제 광역교통망이라든가 택지개발 사업에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산단도 들어가 있지만 토지 배상금이 실제적으로 내년부터 또 후년까지도 거의 25조 원 정도가 책정돼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만 했을 때 노무현 정부 시기에 2기 신도시, 혁신도시, 기업소 도시 만들면서 대거 토지 보상금이 풀린 상태였고 그러면서 그 지역의 가격이 얼등하게 올랐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아무래도 걱정이 될 수 있고요. 주거복지 로드맵이라든가 주택 광역 급행철도 부지 현재 보상이 진행되고 있다. 실제적으로 수도권 지역의 신규 공급제액은 주변에 있는 인근에 있는 인구들을 다시 끌어들이기 때문에 서울 지역의 인구를 끌어들이기보다는 그 주변에 인근에 사는 사람들 더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지역.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좀 입지가 떨어진 지역들 같은 경우는 더욱더 심각해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해진다. 2기 신도시 반발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 속도가 늦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인천, 남양주, 하남, 과천 등 주민 반발 심하고요. 내년 4월 달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거를 또 겨냥한 사람들 또 특히 그것 때문에라도 주민들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그렇게 된다면 말씀드린 대로 그 계획대로 이게 차질 없이 진행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